2021년 3월 9일 화요일, 지금 난 12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거기에 작년 한 이맘때쯤 돼가지고 SBS에서 기자가 좀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어떤 여자분이 어떤 확실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짐작은 내가 대충 하는데, 여성이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내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보는가 싶어서 그랬지만은, 그래 자꾸 이제 만났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나는 일체 그 전에 SBS 하고 하기 이전에 TV 조선에서 한번 내가 뭣도 모르고 이제 같이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함치렀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획한 어떤 뜻이 있어요. 기획할 때. 그럼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맞추어서 이제 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것을 내 인터뷰한 것에서 이제 딱 취합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30분 이야기했으면 내보내는 것은 1분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뽑아내가는, 어떻게 이제 편집하는 거죠. 편집을 좀 자기들이 의도하는 그 방향대로 이제 편집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지랖 당해가지고 안 한다 그랬더만은, 그걸 맞추고 이제 내가 전혀 응하지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전화상으로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나는 안 한다 그랬더만은 집에까지 찾아왔더라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은 전혀 그런 거 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인터뷰 응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또 내가 이제 거기서 또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이제 묻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내보낸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국가혁명당의 후보들이 말이야,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하자고. 그러면은 그 뒤에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아니, 선생님도 선생님의 친동생이 있을 거고, 응? 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아들도 있겠더라고. 나이가 한 40대 전후가 되니까 결혼했을 거고,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들도 있을 거고, 자기 사촌들도 있을 거고, 사촌도, 고종 사촌도 있을 수도 있고, 이종 사촌도 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친사촌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친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예상치도 않게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영의 몸이 됐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그 뒤에 자기가 폐인이 되다시피 살만 하면 되겠느냐고. 어쨌든지 간에 그 잘못이다 말이야. 과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래서 판사도 말이야, 판사들끼리 회식하다가 그 이야기도 했다고. 판사들끼리 회식하다가 판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다 보면 언성이 좀 갑자기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평상시에 뭔가 좀 잘 안 맞아. 아이고, 이 인당을 이렇게 펴라 그랬는데 네, 참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판사들끼리 회식하다가 발로 이제 한번 밀었어. 차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이제 뒤로 넘어지가지고 넘어지면서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판사가 옷을 벗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백도강 박사님한테 내 들었거든. 아주 그 대단하신 분이요, 백도강 박사님. 기독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불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100% 기독교 집안입니다. 대천재 집안이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제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런 일을 겪고 이러면은 그 뒤에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계속 그런 뭐 잘못된 생활을 했으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이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회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참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이제 그 이익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가? 이게 안 되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생활을 보라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 퇴직이죠. 이제 그 영의 몸이 되면은 당연 퇴직이에요. 당연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말이에요, 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 이야기도 했어요. 진짜 그 150% 그 절대 충성한다고 그랬다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맨 마지막 9번째가 충성이거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사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회사의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장님을 감동감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그게 보면은 양선 절제 충성이거든. 충성을 한다. 대충성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서 내가 한 5년 근무했지. 5년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 이제 그 5년간은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있어도 재주가 진짜 출중해도 5년간은 그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영의 몸이 되면은 5년간은 묶여 있어요. 절대 못 나가요. 10년간 뭐 피선거인 그거를 그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총재님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혀 사면 복권을 안 해줬거든.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딱 10년 거의 만기를 거의 다 채웠다고. 다 채워가지고 이제 복권이 이제 그 피선거권이 이제 회복됐는데, 그 공무원은 5년간은 절대 그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년이 딱 지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시험 치니까 합격을 했지. 정상 실력으로 해버렸으니까. 항상 독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별도로 한 것도 없고 그 평소 실력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못 가게 하더라고. 너는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간다. 이 회사 뭐라 그러더라? 회사 문 닫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참 절충안을 내가지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이제 공휴일날 쉬잖아요.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저녁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일 좀 봐주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또 바쁘면 연가 같은 거 내가지고 그거 봐주면은 이 회사가 그런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회사도 이기죠. 내한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 봉급 줄 것을 50만원만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서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만큼 일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나도 이제 도움이 됐고 그렇잖아요. 공무원 봉급도 받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가외로 받으니까 알바지, 알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안 사면은 어느 회사에서 말이야 나가려고 하면 나가라 그래 버리지. 사표 당장 수리하지. 수리를 그걸 하는가 못 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겠느냐고.
그리고 그 뒤에 말이에요. 내가 그 쭉 살아온 내역을 쭉 이야기를 했지. 그거 하니까 그 내 주위에 내가 항상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내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오고 난 다음부터는 동네가 깨끗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선생님 때문에 온 동네가 깨끗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만큼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 내 잡이 들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사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쓰레기 봉지 같은 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뭐 나쁜 게 뭐가 있느냐고. 단 한 건에 그 이후에 한 건에 무슨 뭐 눈꽃만한 그런 무슨 뭐 그런 게 있느냐고. 신호 위반 뭐 이런 게 있느냐고. 하나도 없지. 벌칙금 뭐 단 1원짜리 뭐 벌칙금 낸 것도 없다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런 물었다고. 아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건 한 40년 전이죠. 그건 40년 전에 이런 참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극복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뭐 공무원으로서 모범 공무원 상을 받았잖아요. 지금 서병수 그 당시에 부산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거돈 시장님께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참 중간에서 사퇴하시게 됐잖아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님 그분이 그 원래 상수도 본부장을 하실 때 내가 상수도 본부에 있을 때 내 본부장을 하셨다고. 그 성실하게 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어떨 때 말이에요. 내가 출근해가지고 9시 출근인데 나는 뭐 출근은 항상 6시쯤 되면 출근해요. 그리고 6시 퇴근이면 6시 퇴근한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출근해가지고 뭐 9시부터 6시까지 나무 일 다 해준 적도 있다고. 어떤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생각 끝에 생각이 나오고 생각 끝에 생각이 나와요. 그 노력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해결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손에 오면 다 해결 다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딴 사람 일을 많이 도와줘요. 참 그런 용한 재주를 말이야 지금 섞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까워요. 내가 지금 상수도 본부 퇴직한 지가 아마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그 분야에 지금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내가 가면은 좀 멋지게 한번 정리해버린다고. 그것은 재주를 다 섞고 있으니까 참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다 해결이 돼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연결돼 있다고.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뭐 6시까지 남은 일 다 도와주다 보니까 내일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녁 9시, 10시까지도 일을 하고 그래 퇴근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놀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정인들이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원래가 몇 년? 원래 61년생이 이제 퇴직하죠. 그러니까 62년생, 이민생, 63년생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64년생, 65년생도 내가 같이 근무한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내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퇴직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인터뷰 한번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 저 사람 일밖에 모른다 이렇게 또 하고 일 똑소리 나게 한다 그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자화자찬이 아니고 실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했으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과거에는 그 뭐 참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응? 참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막 이렇게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말이야 당선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두 번째고 그 당시엔 당선되기 전이니까 그 선거 전이니까 출마를 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공정보도지. 마치 말이야 과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근 40년에 있었던 일을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국가혁명당이란 그 후보자들이 마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되겠느냐고, 이 천벌받을 인간들아.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니까 I loved you so long 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랬다고. I loved you,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다. So long, 오랫동안 사랑했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프랑스 영화예요. 그 영화 자기 아직까지 안 봤을 거야. 그런 영화도 한번 보시고 그 내 마음을 그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 영화 보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여몽한포영이고 여러 영여전이다. 응작 예시관하라. 그리고 야기 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넘겐 예례다. 이런 간단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불교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는데 물론 뭐 허경영 총재님도 여러 번 같은 말씀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아래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말이야 그 이제 지구를 싸고 있는 18가지 그 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이야기 뭐 한 번 두 번 들었는 거 아니잖아. 지구가 있고 그 이제 12km 올라가면은 그게 대륙권이거든. 거기서 더 올라가면 30km까지 올라가면은 그거는 이제 오존층이고, 거기서 20km 더 올라가면 50km 지상에서 50km 그까지가 뭐냐 하니까 성층권이고, 70km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자기층이고, 거기서 90km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전리층이고, 150km 올라까지 가면은 중간층이에요. 그리고 600k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열층이고, 1000k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기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대륙권은 영하 45도, 그리고 이제 오존층은 영하 60도죠. 뭐 그래 해가지고 영하 215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한 번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삼라만상 이 모든 것, 일시무수일할 때 그 일이라고. 이 우주 모든 것, 삼라만상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단 말이야. 일시무시일할 때 그 일, 천부경에 놓는 일시무시일할 때 그 일이라고. 그리고 천부경 맨 마지막에 일종 무종 일할 때 그것도 일이라고. 그리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 형태가 있는 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은 어떻느냐 하면은 여몽한포영과 같단 말이야. 몽, 여는 같다 말이야. 몽은 꿈과 같고, 꿈, 여몽, 환상과 같고, 토, 이슬과 같고, 아니 겁,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단 말이야. 여로 영여전, 여로 이슬, 로자는 이슬 로자거든. 이슬 같기도 하고 또 역 또한 번개불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응작 예시관하라, 이렇게 봐야 된다. 약이 새겨나 만약 이 색으로서 어떤 물질로서 새겨나 나를 보려고 하거나 부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내를 알려고 할진데, 시인 행사도 이것은 사도와 같으니까 불넘견 예례다. 예례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의 뭐 기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 그 견성이라 그러거든요. 견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견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상당히 자기가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깊은 어떤 그 수행의 경지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이것을 각하고 느낀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구도가 시작된다고. 그 전에 아마추어고 견성을 하고 난부터는 이제 프로에 입문한 첫 걸음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재규라고 그 중앙정보부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를 했는데, 이분이 1980년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에 끌려가 가지고 취조를 받고 이러는 가운데 깜빵에서 견성을 했어요. 그래 자기 동생이 김한규인데 자기 동생이 면회 왔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제 견성을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극한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대통령을 시해하는 게 뭐 보통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일을 하면은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전 재산만 날아갑니까? 자기 생명도 날아가 버리잖아. 그 정도 극한 상태까지 들어가야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듯이 이 SBS에서 온 차종 기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심정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내 과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공을 많이 들여야 돼. 최소한 그 견성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독교를 초국해야 된다고. 기독교를 초국하는 게 쉽느냐고. 기독교라고는 유리병 속에서 팍 치고 나오기가 쉽느냐고. 이때까지 몇백억, 몇천억, 몇억 명이, 지금도 현재 그 기독교인은 많이 있잖아요. 가톨릭 신자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졸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졸업하는 게 쉽느냐고. 오늘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고, 아래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독도에 대해서 언급을 대마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찌 됐냐, 10분밖에 안 남았네. 41분이니까. 그래, 대마도는 나는 그 대마도에 대해서는 뭐 참 진짜 좀 생각은 했는데, 총재님께서 대마도에 언급하실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 맞죠. 우리나라 땅이 맞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그 중령 출신 예비역 중령이 한 분이 그 대기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쭉 하시다가 1948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줄기차게 일본에 요구를 했다고. 그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반납시키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6.25 전쟁 중일 때도 일본에 집요하게 그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속 살아 있었다, 그리고 뭐 백이와 3대락 이 이제 예언이 그게 없이 그냥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게 없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속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은 대마도를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한일 수교가 제대로 됐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일 수교를 했었다면은 대마도를 그때 가져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김종필 그 전 국무총리가 1926년생이에요. 전두환 노태우보다는 6살 많고 전두환보다는 5살 많아요. 그 1926년생이니까 1956년 해봐야 그때는 30살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1966년 하면은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63년도인가 그때 중앙정보부장을 했으니까 나이라고 해봐야 그때 36, 7 이밖에 안 된다고. 진짜 뭐 지금 이제 내 아들 나이밖에 안 돼요. 이때 이분이 이제 그 오이란가 일본의 이제 그 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오이라하고 같이 이제 그 회담을 할 때, 그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일본 놈들이 좀 이렇게 우리 같은 뿌리로 보면 같은 우리하고 같은 한 뿌리죠. 백제 시대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45억 년, 60억 년을 놓고 보면은 백제 해봐야 불과 백제가 망한 지가 663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한 1400년 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내나 이제 일본은 우리 백제인들이 많이 넘어가서 만든 나라예요. 그건 다 상식 아닙니까? 신라 사람들도 넘어갔고 고구려 사람들도 넘어갔고 뭐 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이민 가가지고 만든 나라라고. 그래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백제파 그 안에 고구려파 신라파가 있다가 굵은 이제 백제가 망할 때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원래 이제 또 일본 토종들이 있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들 그럼 토종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니까 결국 이제 뭐 결국 우리나라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일본을 그렇게 굳이 그렇게 너무 좁게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전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을 동독 서독으로 짜게 버리듯이 일본을 딱 절반으로 자르려고 했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사바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따개면은 말이야. 태평양이 소련한테도 넘어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뻔뻔질을 해가지고 말이야. 결국 우리나라가 따개진 거지. 그때 일본 놈들이 그런 머리를 쓴 거야라고. 물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이제 섭리라 보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될 때까지에는 일본 놈들 중에서 그 뭐 나중에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렇게 대가리가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자기 나라가 2등분 될 것을 우리나라를 2등분 했다고. 그리고 김종필이가 지금 김종필 전 총리가 잘못한 게 그게 있다고. 가가지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36, 7이 뭐 모르잖아. 대한음주당이라 가지고 술이나 되게 마시고 말이야. 대한음주당이라 가지고 뭐 30대 초반에 막 그냥 뭐 술이나 진탕 마시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래 딱 가가지고 오이라고 그 판단할 때 말이야. 이 자식이 돌았나? 이게 일본 놈들이 왜 독도를 건드리냐 하면은 대마도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독도를 먼저 한 거라고. 선제 공격을 한 거라고. 그래 독도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면 되느냐고. 김종필 총리가 이승만 그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으면은 뭐런 소리 하냐? 대마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독도 문제는 끄집어내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헷갈려 해가지고 뭐 독도를 폭파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그게 작전에 놀아난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오른발 오른쪽 앞발은 대마도고 뒷발은 제주도니까 이제 이제 원상복구가 되겠죠. 총재님께서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남북 통일은 이제 세계 통일 이후에 남북 통일이 되고 대마도도 우리가 찾게 되고 지금 뭐 독도 문제를 가지고도 말이야 전쟁을 하려는데 대마도 그냥 달라 그러면 일본에 주는가 이 자식이 돌아나겠지. 그러나 그때 이제 신인님께서 신인이라는 파워를 이제 직접 보여준다 이 말이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군지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 뭐 죽어봐야 저성을 안다고 말이야. 이러니까 말이야. 신인이 틀림없다 하고 할 정도로 대가리가 빠가라도 말이야. 이 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겠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야 임마 그 대마도 내놔 이 자식아 이래 버리면 아이고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도 내놔. 독도 아니라 대마도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런 세월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어제 지금 기존 언론에서 말이에요. 이 때려 죽일 놈의 언론들 말이야. 진짜 막 있으면은 옆에 있으면 기사대기한테 기사대기 날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야. 요런 놈들 말이야. 언론이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보내주는 것이 뭐야. 그 오세훈이 또 누구냐. 저 박영선이 또 안철수 이 사람들만 후보냐고. 허경영 총재님을 내 빛이 주지도 않고 말이야. 호러 새끼들 말이야. 그 사람들 뭐야 또 대권 후보라 해봐야 지금 어제 보니까 유승민이 뭐 홍준표 또 누구 유승민이 홍준표 또 저게 뭐 야권이지. 야권에서 또 한 두 사람이 돼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뭐 여권에서는 뭐 1% 미만인 뭐 김경수도 있고 말이요.
또 뭐야 저 김태호 그거는 야권이고 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이낙연이 하고 뭐 이재명이 또 뭐 윤석열이야 뭐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도 빌죽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끌어모다 보다도 진짜 먼지도 안 되는 놈들 아니야 총재님한테 비하면은. 근데 이 방송은 뭐 내가 딴 사람한테 안 보내고 내가 보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제 미국에서 한방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막 터지든지 안 터지든지 간에 이제 총재님의 이제 허리케인 바람, 내가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내가 썼더만은 그 요즘 그 정인태 교수님도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내가 허리케인이 분다 그랬거든. 바람이 분다, 허리케인 바람이 분다 그랬는데 이제 불 거예요. 진짜 불어가지고 격압유력에 남아 있듯이 이거 18여화원 다면은 천억을내다. 천억을내가 나와요. 천억을내. 허경영 총재님이 반드시 되니까 그 전단계로서 서울시장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이 쳐가지고 더 이상 뭐 본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나버리네. 이상.